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리디스크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가 지루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고생하고 계시고 많이 힘드시다면 요긴한 정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찬찬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허리 디스크 통증은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요. 근육 긴장통, 인대 염좌통, 혈류순환의 문제, 신경이 예민해진 것, 심하면 신경 손상, 이 정도로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좀 더 복잡해요. 그 중에서 1번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이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은요,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라고까지는 아시는데 그 정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정확하게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면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뽁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뽁 튀어나오면 무언가 신경을 건드린다라는 그런 병, 그래서 신경통, 신경을 누르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한번 직접 볼게요. 신경을 쫙 보면 여기 디스크인데 여기 나오는 신경 보이시죠? 이 신경들, 이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 신경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 신경이 건드려지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다시 한번 원래대로 쭉 가서요, 뼈를 다 넣고 여기다가 신경도 다시 한번 한번 이어볼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쭉 타고 내려가다가 아이고, 요 다리에서 또 연결이 되네요. 다리에서 또 종아리 쪽으로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또 연결되면 발까지도 연결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에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 신경을 타고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확정적인 근거가 돼요. 그래서요, 허리 디스크라고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에 사진상에 허리 디스크 터진 게 나와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줄을 쭉 따라서 통증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신경통의 특징은요, 이 뿌리에서 가장 먼 쪽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증상은 무릎 밑으로 증상이 있을 경우에요. 무슨 얘기냐면 허리 자체에 사진화에 문제가 있으면서 무릎 밑으로 통증이 있을 때 이걸 신경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증상하고 잘 한번 비교해 가면서 보시기 바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면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그다음에 허벅지 아프고 이 종아리 아프고 이런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은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이렇게 아프신 분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허리만 아프고 부분적으로 엉덩이만 아프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사진을 찍었더니 디스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디스크에 의해서 확진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경통 증상이 있어야지 된다고 얘기했죠. 신경통 증상은 무릎 밑으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경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허리, 엉덩이 쪽, 허벅지 쪽까지 아픈 그런 경우에는 사진에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다른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지금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느끼신다면 반드시 무릎 밑쪽으로, 발목 주변으로 통증이 같이 있나 없나를 비교해 보시면은 허리 디스크 통증이 더 많은가, 다른 게 더 원인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삭담, 근육 긴장통이 대단히 심합니다.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위예요. 이 부위가 인대 염자통. 인대 염자통도 통증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혈류순환 장애 같은 경우에는 통증에 오래 노출되면 여러분들이 그 증상을 느낄 수 있어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는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이 나타날 때나 아니면 근육통이 심하게 나타났을 때나 인대, 소위 발목 뼈였을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원인들이 있게 되면요, 여러분 감기 몸살 걸리면 피부 스치기만 해도 아프죠. 그런 것처럼 신경이 대단히 예민해져요. 이런 신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경들이 많이 예민해지면서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근육들이 다 아픈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느끼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럼 신경 손상이 와요.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발목을 올릴 수는 있긴 있는데 힘이 떨어지는 거죠. 반대쪽에 비해서 힘이 떨어진다. 혹은 다리살이 말라요. 아, 이거 대단히 무섭죠. 이것도 신경 손상의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 통증이라고 지금 느끼는 거 있죠. 그 통증은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만 있는 게 아니고 1번, 2번, 3, 4, 5, 6 여기다가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소위 짬뽕된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이 통증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아주 많이 심란하실 겁니다. 병원을 가시게 되면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은 수술과 시술을 보통 많이 추천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진짜 문제가 생기고 디스크로 인해서 무릎 밑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신경통 증상이 확실하다. 그러면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러면 근육 긴장통은 어떻게 될까요? 근육 긴장통은 휴식, 약물, 물리치료,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인대 염자통은 어떨까요? 휴식, 약물, 물리치료 똑같습니다. 혈류순환은요, 통증 제거만 해주면 많이 해결됩니다. 아픈 거를 치료해야지 돼요. 신경 예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을 제거해주면 신경이 예민한 부분, 이거를 역치가 떨어졌다고 일하는데 신경 예민한 부분이 많이 해결됩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하고요,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허리 디스크 통증, 여러분들이 현재 느끼는 그 통증이 있잖아요. 이 통증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시술을 해요.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 이유들이 다 없어질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술과 시술을 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수술만 하면 통증이 사라지고 시술만 하면 통증이 사라질 거라고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허리 디스크 환자를 보는 모든 선생님들의 동일한 경험일 거예요. 수술이나 시술한다고 다 좋아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요소들은요, 수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질 않아요.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 쉬고 약 먹고 물리치료, 혹은 통증 제거와 관련된 우리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이 블록하는 방법도 있고 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한 통증을 줄이는, 없애는 그런 치료, 모든 치료를 하는 건데 여기도 수술이 들어가지 않아요. 신경손상은 어때요? 여기도 수술하지 않습니다. 시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운동하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이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걸 들으시고 내가 수술을 했는데 시술을 했는데 계속 아픈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라는 거는 이 부분 1번 항목에 대해서 해결을 하신 것 뿐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나 수술이나 시술을 했다고 해서 2번부터 6번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의 착각이세요. 여러분들은 각각의 치료를 전문적으로 함께 해 나가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이나 시술하는 병원 가면 반드시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쉬라고 얘기하고 약 먹게 하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요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병원 가면은 무조건 수술이나 시술하지 말래요. 그냥 치료해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보통 물리치료, 특히 도수치료를 많이 권하죠. 어떤 분은 주사만 맞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원도 있어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진짜로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했을 때 안 낫는 건 아니야. 좋아지긴 해요. 좋아지긴 하는데 기간이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걸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통증의 고착화라고 합니다. 통증의 고착화가 뭐냐면요, 너무 오랫동안 아프다 보면요, 나중에 안 아픈데 아프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통증의 고착화, 뇌가 혼란스러운 거죠. 맨날 아프다 보니까 뇌가 아픈 게 정상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아파도 계속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안 하고 무조건 시술을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너무 남발하는 건 안 좋죠. 수술은 최후에 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수술 이후에는 대안이 없어요. 수술해서 건강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만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시술 없이 물리치료, 약, 운동 다 좋다는 얘기예요. 다 좋은데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가장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아요.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근육은 굳이 약을 안 먹고도 얼마든지 치료 가능합니다. 인대 치료 가능합니다. 얘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으로 쉬워요. 그 다음 3번, 예민해진 신경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혈류순환도 많이 증진이 되죠. 물론 여기에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신경손상은 예외이기 때문에 잠깐 넘기고요. 우선 얘를 먼저 해결해 보는 거예요. 얘를 먼저 해결을 해보고 해결한 상태에서 디스크는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이 명확하다 하더라도요, 정도가 무지하게 심하지 않으면 수술 바로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2번 항목부터 쉬운 거를 먼저 해결하고 디스크 자체를 관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기간이 몇 개월? 6개월 최고. 이 정도 기간만 아픈 것만 잘 관리하고 관찰을 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 통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해결이 됩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아플까?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을 좀 해야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받는데 아주 쉬운 2번부터 6번 항목, 이것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프신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무슨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 낫질 않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오면 제가 좀 안타깝지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치료를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숙련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어떤 치료를 얼마나 숙련도가 높으신 선생님이 하셨는가, 이게 치료 결과에 큰 차이를 갖게 해요. 아주 큽니다. 전혀 안 나을 수도 있고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다니시는 병원에서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의학의 통증 조절 2번에서 6번 항목, 이 부분은요 일주일 단위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일주일 단위로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져야 돼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병원을 옮기시는 게 좋아요. 어떤 치료를 하든지 주사,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치료 다 좋아요. 수술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했는데도 어쨌든 일주일 단위로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면 병원 바꾸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일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전기신경치료 학회거든요. 우리 학회도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치료, 전기신경치료 효과를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통계를 냅니다. 전기신경치료 방법 중에서요, PSIS 접근이라는 치료가 있어요. PSIS 치료라는 거는 특히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는 대단히 뛰어난 결과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를 내보는 건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2019년도 지난해 수술 얘기를 듣고 온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제가 치료 통계 결과를 한번 내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PSIS라는 그 단독 치료만 시행한 경우에요. 97명 모두 다 수술을 권유받은 그런 분이신데 이분들 중에서 3명은 수술을 했고요. 나머지 96명은 수술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정도에 따라서 치료 기간이 4, 6개월 정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1, 2개월 이내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분들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통증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디스크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는데 수술조차 하지 않고 나머지 2번에서 6번 항목에 대한 치료, 그것도 신속하게 해결을 했더니 수술하지 않고 건강해지시더란 얘기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저는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비록 수술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신경통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2번부터 6번 항목을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치료를 해서 통증을 줄인 상태에서 관찰을 하면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다수의 환자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몇 개월씩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열심히 치료받는데도 여전히 낫질 않습니까? 그렇다면 2번부터 6번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중이니까 병원을 옮기시는 게 좋아요. 혹시 수술이나 시술을 하셨습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십니까? 여러분들은 디스크에 대한 해결은 잘 되었는데 나머지 2번부터 6번 항목을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통증이 줄어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현재 치료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받으시고요. 오래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유능한 병원들이 많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에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잘 선택해 나가시면서 빨리 건강해지시고 허리도 회복하셔서 즐겁게 레저를 즐기시면서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앉아봐요.